도움과 간섭, 종이 한 장 차이. 60대를 위한 관계의 지혜. 좋은 뜻으로 시작한 말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일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칫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과 간섭의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도와준 건데 왜 부담스러워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불편해하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도움과 간섭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움은 상대가 원할 때 제공하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의 요청 없이 개입하는 행동입니다. 자녀나 지인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그들의 공간과 선택권을 침범하면 그것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 그건 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직장에 대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친구가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다고 할 때 그건 네가 다 맡아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도움과 간섭의 차이는 상대가 원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듣기보다 먼저 개입하는 순간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간섭은 대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자녀가 실수할까봐, 친구가 힘들까봐 미리 조언하거나 행동을 대신하려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정권과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삶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키웠어라는 말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라고 하면 간섭이 됩니다. 또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무턱대고 돈은 이렇게 써야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혹시 나눌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도와줄게라고 말하면 훨씬 따뜻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간섭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려주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걱정보다는 믿음을,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전해보세요. 그때 비로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선을 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조언하거나 도와주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겐 내 삶에 끼어드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지인일수록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선을 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가 이 말을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계획을 말할 때 그게 되겠니? 라는 말은 실망감을 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걸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공감의 말이 훨씬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또 친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예전에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말해줘, 들어줄게라고 접근하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보다 먼저 들으려는 태도, 그리고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 간섭을 막아줍니다. 선의의 말도 그 시기와 표현 방식에 따라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순간에 들리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일수록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한 템포 쉬는 여유와 묻는 습관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 적절한지, 상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자칫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하면 같은 걱정도 훨씬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러게 왜 그렇게 했어 보다는
그 상황이 쉽지 않았겠네라고 먼저 공감해주는 표현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간섭을 피하려면 충고보다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섭과 도움을 가르는 기준은 말하는 방식과 말하는 순간입니다.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먼저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배려 있는 소통의 열쇠입니다. 신뢰는 간섭이 아닌 존중에서 자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줬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지나친 관심이나 개입은 신뢰를 쌓기보다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친구나 이웃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난 믿고 있어라는 말은 때론 어떤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또 친구가 실수를 반복해도 내가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오히려 조언을 청하게 됩니다. 신뢰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존중과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바탕입니다. 신뢰는 조언보다 존중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 상대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행동으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녀 세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친구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라고 인정해주는 말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차 한잔 내어주는 손길 하나에도 신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간섭 없는 존중은 신뢰를 쌓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말보다 태도, 조언보다 기다림, 정답보다 공감이 이 관계를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